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매일같이 오신다는 것은 쉽지 않은데 고맙습니다. 오늘 프린트를 준비하려다 하다가 준비 안 했어요. 그냥 말로 조금 한 5분 10분 정도 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가 뭐 불교 공부를 한다는 건 무상이라든가 무아라든가 공이라든가 불성이라든가 뭐 반야라든가 그런 거를 이렇게 배우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신구의 삼업을 청정하게 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그 우다나 바루가라고 하는 원시경전에 보면 몸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고 입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고 마음으로 청정한 행위를 하라. 이거를 끝없이 장애 없이 끝까지 하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결국 그게 부처님이 처음에 말씀하신 것들인데 사실 우리가 관계하다 보면 처음에 말하는 게 가장 근본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좋은 행위라고 하는 거는 이 사회적인 기준으로 보면은 이 정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굶주림에 허덕이는데 어쩔 수 없이 도둑질했다. 남이 나를 죽일라 해서 정당방위로 상대를 오히려 죽였다. 그래 되면은 어느 것이 선한 행위인지 악한 행위인지 구별이 안 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악의 그런 범위를 잘 지을 수 있어야 되는데 참 이게 어렵거든요. 근데 답이 나옵니다. 답이. 청정하다는 것은 결국은 나하고 상대가 하나가 된다는 거죠. 청정한 거, 공이죠. 자기만 좋으면 안 되고 상대만 좋으면 안 돼요. 서로가 좋아야지만 이게 선이고 서로가 나쁘면 그건 악입니다. 자기만 좋아도 이건 악이고 상대만 좋아도 악이에요. 서로가 좋아야 됩니다. 뭐 하나는 물질적으로 좋든지 하나는 정신적으로 좋든지 하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걸 만족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이 세상에 보이는 게 있고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보이는 거는 많아요. 나타나는 현상은 다 보이죠. 말도 보이고 행위도 보이고 또 마음도 보이죠. 그렇지만 말도 보이지 않고 행위도 보이지 않고 마음도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리고 공기도 보이지 않고 또 특히 연이라는 것은 객관세계의 상대 어떤 사항, 사건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보이지 않습니까? 저 사람이 나쁜데. 근데 그건 일반적인 견해죠. 보이는 곳 속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만이 진짜 그거는 공부한 사람이죠. 그리고 스위스 그 창조화가 가 있는데 갑자기 또 잊어버려. 고유명사 할 생각이 안 나요. 클레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도록 하라. 이런 말을 했거든요. 잘 보십시오. 인간의 마음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근데 인간의 마음이 보이게 나타나는 건 말하고 행동입니다. 그죠? 말하고 행동을 우리가 잘 해야지만이 그 사람 마음을 잘 알 수 있고 자기 마음을 잘 드러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전부 형식이에요. 세계입니다. 전부 드러난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형식이 어떠냐, 그 사람의 말이 어떠냐,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냐, 그 사람이 됨됨이가 어떠냐, 그 사람의 뭐 행동이 어떠냐, 그런 걸 통해서 그 사람 마음을 볼 수 있거든요. 일반적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분이 말 짜증나게 하면 마음이 짜증난 거고, 그 사람이 말을 이쁘게 하면 마음이 이쁜 겁니다. 그 사람이 배려의 말을 하면 그 사람 마음 배려의 마음이 있는 거고, 그 사람이 남을 찌르는 마음이 있으면 남을 찌르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공부한 사람은 그 보이는 마음 속에 보이지 않는 마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한 사람은 상대의 말에 한 번은 걸리지만 두 번은 안 걸려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상대의 말에 걸리지 않는 거는 기본이지. 공부하는 기본인데 그거를 상대하고 어떻게 관계하는 거는 제 2차적인 문제입니다. 그게 더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상대가 그러니까 만약 자기가 공부를 안 했는데 뭐 세상의 어떤 형식적인 말, 행동을
말하자면 형편없는 말과 상대를 무시한 말을 해놓고 상대가 잘 받아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상대가 받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으면 상대를 탓해요.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다 일회성입니다. 모든 건. 한 번이에요. 두 번 연결시키면 안 되는 거죠. 자기 한 번을 끝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거기서 다른 관계를 해야 돼요. 다른 마음을 써야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전부 상대에게 뭘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를 볼 수 있어야 되는데 보이지 않는 걸 보지 못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뒤에서 앞에 사람이 운전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성격을 합니다. 그 사람이 운전 모습을, 운전 태도, 운전 방식을 합니다. 운전 잘한다, 운전 험악하게 한다, 운전 멋대로 한다, 이걸 알 수 있어요. 자전거도 그럽니다. 내가 자전거를 타는데 앞에 사람이 자전거를 타고 갑니다. 저 사람은 자전거 잘 탄다 못한다, 그 사람 자전거 타는 모습만 보면 알아요. 운동도 그렇습니다. 걸어 다니는 것도 그래요. 요리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잘 보십시오. 상대가 말하는 것만 들어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말투를 보면은 이 사람이 말이 고급스럽다, 천하다, 이걸 압니다. 그리고 그 사람 행동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밥을 먹을 때 소리 내고 먹는 사람들은 조금 하급입니다. 고급 사람은 소리 절대 안 냅니다. 에이, 말도 안 되지 하지 마세요. 그래요? 그러면요, 자신이 어려운 데 가서 밥을 먹어보세요. 소리 내고 먹습니까? 그리고 보세요. 내가 장소를 택해서 갈 때 쉬운 장소 가면 옷을 마음대로 입고 갑니다. 평소에 그냥 슬리퍼 신고 갑니다. 예를 들면. 근데 높은 자리, 예를 들면 대통령을 만나다거나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 만나러 가면 반드시 자기가 좋아하는 옷을 입고 고급스러운 옷을 입고 갑니다. 고급스러운 옷을 입지 않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옷, 남에게 보이고 싶은 옷을 입고 갑니다. 화장도 하고. 남자도 마찬가지예요. 양복도 입고. 결국은 보이지 않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드러나는 보이는 부분에 있어서 보이지 않는 마음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이, 내 마음은 보이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그 사람 말하는 법, 그 사람 행동하는 법, 생활 방식, 관계하는 법에 그 사람의 고급이냐 아닌가를 알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시장에 가보면 알아요. 시장에 가보세요. 죄송하지만 시장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론입니다. 시장에 가면 싸구려 물건집 가보면 그 주인이 말 투명스럽게 해요. 아, 그거 대충 알아서 하세요. 근데 호텔 같은 데, 고급스러운 데 가보면 그 직원이 너무나 상냥스럽게 고급스러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손님을 정중하게 대합니다. 그죠? 일반적이죠? 제가 가끔 국제시장을 좋아해서 가보면 거기 보면 비싼 물건 파는 데 있고 싼 물건 파는 데 있어요. 근데 싼 물건 파는 데의 주인은 대부분 투명하고 불친절합니다. 그리고 말이 상스러워요.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 근데 약간 고급스러운 물건 파는 데 가보면 그분은 친절합니다. 그리고 항상 보면 이 태도도 고급스러운 태도를 짓습니다. 상대를 갖다 무시하지 않아요. 사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편하게 해줍니다. 느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부를 하는 이유는 일상생활에 자기가 말과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공부는 헛방이에요. 그죠? 사람은 가면 갈수록 고급스러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공부하면. 근데 공부하면 가면 갈수록 천해진 사람이 있습니다. 어제 누가 밴드에 올렸는데 내가 올렸나? 음식이 썩는 것도 있고 음식이 바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 고급 재료인데도 음식을 천하게 만드는 게 있고 그냥 일반적인 재료인데도 고급스러운 음식을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탓이겠어요? 만드는 사람 탓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는 내가 제 자신을 바꾸는 거죠. 내 자신을 보이지 않는 마음을 꺼내기 위해서는 상대를 배려해야 됩니다. 상대를 존중해야 돼요. 가장 보이지 않는 게 뭐겠어요? 은혜입니다. 부모의 은혜, 스승의 은혜, 도반의 은혜, 그리고 주위 사람들의 은혜, 친구의 은혜, 남편의 은혜, 자식의 은혜, 부모님의 은혜,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갖다가 지지해주는 은혜, 신도의 은혜, 스님의 은혜, 나에게 잘해든 안 해든 관계없습니다. 공부하는 사람은 나에게 잘해준 사람만 고마워하지 않아요. 나에게 못해준 사람도 고마워합니다. 왜? 모든 게 자기를 성장시켜주는 도반이니까. 모든 걸 받아서 자기에게 적용시켜서 자기를 성장시킵니다. 오늘의 공부는 그래요. 그래서 고급스럽게 말하시고 고급스럽게 행동을 하세요. 이 고급스럽다는 말은 기품이 있는 거예요. 기품이 있는 게 뭐겠습니까? 남을 존중하고 남을 배려하는 보살행입니다. 보살의 마음, 보살의 행, 이것밖에 공부를 나타내는 방법은 없어요. 무조건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가 천해도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하고, 상대가 높아도 존중하게 대답하고 공손하게 대하고, 그러면 참 좋을 것 같아요. 항상 상대에 대한 존경심, 상대가 높든 낮든 관계없이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신으로 이렇게 바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 중요한 것만 할 거예요. 공부 방법이, 공부하는 그 자기가 행으로 나오지 않으면 공부할 필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높은 공부, 수준이 높은 공부를 하면 뭐합니까? 행동으로 관계에서 나오지 않는, 일상생활은 나오지 않거든요. 고급스럽다는 것은 결국은 뭐예요? 자기 행동에 기품이 있는 거예요. 우아스러운 거예요. 품격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본인 마음이니까 알아서 하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진짜 엑기스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제 자신부터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네,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